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제가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을 이제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8년 동안 보았던 그런 스킬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참고해 두시면 나쁘진 않는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에 따른 방향성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다시 9만 달러를 상회하고 다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따른 추이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도 생각보다는 좋으면서 내려가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이 올랐다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추이의 증가분이 그래도 메말라갔던 그 유동성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짠해서 들어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OTC 물량 부분이나 그 다음에 ETF에 있는 물량이 이번에 이제 거래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면서 좀 영향을 끼쳤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 테더에 따른 이 상승 시가총액 상승분 추이가 이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약간 꺾였어요.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약간 위축기 국면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뒤에 가서 자료 하나를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한 이제 USDC에 따른 형태도 계속해서 언급은 되어가고 있지만 성장 곡선을 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에 따른 추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박스권에 또 갇혀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누가 뭐가 됐던 간에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스테이블코인의 1등, 2등에 있는 애들이 좀 치고 나가야 이제 좀 뭔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알트코인이 좀 잘 될 거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 곡선을 꼭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제가 좀 보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도미넌스 부분도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이고요. 올라간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계속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동향성을 좀 보았기 때문에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는 커버 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이제 나스닥 부분에 따른 추이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이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25,000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강력한 25,000선을 계속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MSTR 부분의 최저점 구간대를 저는 찍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숏 비중에 따른 볼륨은 다소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 박스권 구간에 있는 추이가 생각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특히나 이 박스권 구간이 생각보다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이 여기에 머물러져 있었던 이 구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던 게 이제 비트코인에도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또한 신산업 섹터 부분에 따른 추이가 생각보다는 다 같이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코인도 같이 올랐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근거적 기반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요. 말 그대로 이제 이번에 순유입 비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수익 유입 비중이 엄밀히 따지면은 12월 달에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계속 매도세가 나오다가 이제 그레스케일이 한번 좀 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최근 2일, 5일 이때 긁었던 비중이 계속 플러스로 전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덩달아 이제 이더리움도 같은 시기 때 같은 많은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즉, 팔 사람은 그 전에 12월 달에 한번 좀 털고 다시 한번 손익통산을 위해서 좀 다시 매입을 했던 부분이 좀 일부 작용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에서는 김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외국 부분에 따른 추이의 동향
동향에 따라서 많은 영향성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MSTR에 따른 추이도 어느 정도는 좀 NAV 가격 비중도 이제 적당한 만큼 눌러주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ETF가 추가로 이번에 계속 상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원활하게 되어가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생각보다 더 높게 잡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온체인 상에 따른 추이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상당히 높게 좀 점쳐서 보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이더의 밸리데이터의 이제 통계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는 여기에서도 대부분 엑시트 하려고 하는 물량이 확 줄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어느 정도 다시 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바닥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신호를 이번에 보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좀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DAT들에 따른 내년 전망 추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얼마만큼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이 매입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에 따른 궁금증, 그게 이제 물음표가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게 어느 정도는 대충은 정리가 전 되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는 트레저리 중에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 부분에 이번에 발표했던 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발행을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하지만 그건 결과론적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하겠다라는 추이로 보았을 때는 비트마인하고 샤프링크의 방향성까지는 저도 예측은 안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더의 하방 부분이 어느 정도 멈춰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을 제시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MSTR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추종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있는 DAT 기업들 또한 뭐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짜내가지고 26년도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적 요건을,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부분은,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래도 가장 그것도 DAT에 있는 애들이 그래도 자기에 있는 주식을 좀 녹이면서 충분히 계속 코인에다가 매수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 부분도 밸리데이터 구간대를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검증 비중이 끝나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비중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서도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부분은 여전히 좀 남아져 있긴 하지만 그 공매도 부분에 따른 추이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수그러지는 그런 구간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뭐 전략을 뭐 이분법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재미없는 구간에 이제 비트나 이더 이제 내 실력이 레벨이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잃을 자신감이 있는지를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부분에 잃을 자신감은 저도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왜 이 시기에 1월 15일자도 안 넘었는데 왜 지금의 베팅을 하냐면, 모든 건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하는 그 시기 때에 내가 어떻게 신중하게 베팅을 할 거고 거기에 되돌아오는 손해율도 내가 다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인정까지도 다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로써, 그리고 항상
엄밀히 따지면 내가 모든 행동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계속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걸 매년마다 또 같이 투자를 하면서도 느낀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이다 보니까 다시 오지랖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추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하고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 진짜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허영심하고 나의 과대적인 도파민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움직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자존심에 따른 비용을 너무 크게 지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존심으로 인해서 뒤지게 비싼 비용을 내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는 친구들한테도 거의 들어보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이렇게 꼰대짓하고 지적질하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저 한번 보세요. 구독자 늘어나던가요? 안 늘어나죠. 근데 진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살아남아야지만 그 다음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 그대로 나에 있는 미래에 있는 그 가치를 몇 년치를 레버리지를 만약에 쓰셨던 분들은 그 몇 년치를 앞부분에 다 조져버리기 때문에 진짜 7년 동안 내가 더 좋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조차도 당장 올해 다 갖다 썼을 경우에는 그 다음 7년 동안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고통적인 부분이나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7년치를 다 압축시켜가지고 올해 다 보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을 만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스타일에 잘 맞는지도 꼭 잘 확인을 해 가면서 하라는, 진짜 영혼까지 끄집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도 저도 어떻게 보면 무모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수익과 그리고 오히려 손해도 나도 제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위험도를 노출시키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최저점 구간, 항상 이야기했지만 최저점 구간에서 대부분 되돌렸던 그런 알트코인들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면 1년 중에 아마 대부분 수익률이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비슷한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대부분 기회가 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사이즈가 좀 컸던 애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페페나 그 전에 봉크나 이런 애들, 민코인에서 한 번쯤은 그래도 이 이름을 조금이라도 남겼던 애들, 사이즈가 좀 컸던 애들은 한 방이 깔짝깔짝씩 올라오긴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지 지속될지는 저도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험성을 더 많이 노출할 거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제 좀 기존에 사이즈가 있었고 그렇던 애들 위주로 좀 편입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제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느 정도 26년도 금리 동향이나 이런 추이나 그리고 종합적인 뭐 이런 걸 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리고 원래 25년도 연말에 이제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던 추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인 지수가 좀 내려갔었을 때 여전히 좀 힘을 못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그 지수가 무너지면서 공배도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